자, 두 번째로 동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명왕 고두막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명은 한 분이 아니었다. 동명왕 고두막한이라고 하지만 뭐냐면은 동명은 2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동명이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쓰지만 한번 퍼닝을 해봤습니다. 동명이인 누구냐? 부여의 동명왕, 바로 고두막한이 계시고, 고구려에서 우리가 보통 동명성왕, 동명왕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거는 주몽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일반 많은 사람들이 동명왕 하면은 고주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원조 동명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남산 묘지명입니다. 자, 연남산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데요. 그 묘지석은 1922년 중국 하남성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동명은 기를 느끼고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해 나라를 열었다라고 해서 동명과 주몽이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유학해서 보면 동명 개국, 동명이 나라를 열었고 주몽 개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도읍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명은 또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철령의 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 때 문신인 김철령의 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동명이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뭡니까? 계승을 했다.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있게 명확하게 나오죠.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아방강력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망하자 고구려 사람들이 부여의 건국 신화가 거룩하고 상스럽다는 걸 알고서 그 이야기를 표절했다. 그래서 동명이란 이름마저 빼앗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명은 북부여 시조의 이름이 명백하니 주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치훈의 해동 역사를 보면 동명은 부여의 임금이고 주몽은 고구려의 임금이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의 고구려 국본기에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휘가 주몽이다라고 하여 동명과 주몽을 합하여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시는 부여의 동명왕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삭제한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부여의 동명왕과 고구려의 동명성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기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부여의 동명왕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여의 동명왕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동명왕의 나라 이름이 동명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본부여예요. 자, 삼국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입편에는 북부여조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북부여조가 있었다? 네, 우리 학교에서는 북부여를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서의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 천재가 오령가를 타고 홀승 골성에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왕을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고 하였다. 해모수의 북부여가 건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뒤에 해부르는 상제의 명령에 따라 동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가 되었다. 이것이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 북부여 조를 보면 이 핵심이 뭐냐면 동명제 개북부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도 졸본주,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수가 입도, 홀승, 골성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북부여라고 했다. 그리고 뭐냐면 뒤에 동명제가 나옵니다. 동명제는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고 졸본부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어서 해모수에 이어서 동명제가 나오고 있어요. 동명제는 졸본에 졸본부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국유사에는 북부여, 동부여라고 분명하게 국가명으로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북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버려두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과 모두르 비문에 보면은 전부 북부여라고 나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요, 출자 북부여라고 해서 북부여 출신이다. 고주몽이, 추모왕이 북부여 출신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르 비문에도 원출 북부여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북부여조에서 북부여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것은 바로 북부역인데요. 북부역에 보면 고두막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두막 단군의 제2원년은 BC 108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한나라 도적을 갖다가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어 졸본하고 자호 동명하시니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동명제가 졸본에 도읍하여 졸본부여를 건국했다. 분명히 나오죠. 북부역에 보면 고두막 단군이 졸본에 즉위하여 동명부여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합쳐보면 고두막 단군이 바로 동명제고요. 졸본부여가 바로 동명부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르 단군 이때까지를 북부여가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동명제가 나와서 북부여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4대 고우르 단군에 이어서 바로 제5대 고두막 단군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가지고 제6대 고무서 단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고두막 단군 이전을 전기 북부여라고 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고두막 단군이 들어와서 5대, 6대 후기 북부여라고 합니다. 자, 한무제를 격퇴하고 고두막한이 세운 나라가 바로 동명, 졸본부여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 그리고 환단고기에 공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